안녕하셨습니까? 양병원 서울병원 대장학문외과의 정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진단 시 진행 정도에 따른 대장암의 적정한 치료라는 제목으로 조기 대장암과 진행성 대장암에 대한 실제 치료 사례들로 강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최근의 대장암의 발생 추이를 보면 2012년도를 피크로 실제로는 대장암이 발생 건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한 5.8% 정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가 그 이후로 조금씩 정체 상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남녀 구분을 해보더라도 2012년도를 기점으로 대장암의 발생 건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장암 전체 대장암에서 조기 대장암의 발생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요. 국립암센터 보고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약 조기 대장암의 비율이 20% 정도 증가해서 실제 조기 대장암이 전체 대장암의 한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기 대장암과 진행성 대장암은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러면 조기 대장암이란 대장 내시경 시술 중에 실제 연관 림파절전이나 원격전이 여부와는 상관없이 암 조직이 대장의 점막 혹은 점막 하층에 국한되어 있는 초기 대장암으로서 암의 침륜도나 분화도, 임파관 침륜, 튜머 버딩 및 종양의 위치, 환자의 상태 및 나이들에 따라서 국소절제술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근치적 절제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행성 대장암은 일반적으로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결장암과는 달리 직장암의 경우에는 중부 혹은 하부 직장암에 위치한 진행성 직장암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선행 방사선 치료 후에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타장기로 전이된 대장암의 경우 절제가 가능한 전이암인 경우에는 선행암 치료 후에 전이암에 대해서도 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진행성 대장암에 비해서 조기 대장암의 임상적의 중요성은 아주 큽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의 증가로 조기 대장암의 진단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근치적 절제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적 절제술 혹은 국소적 절제술로 충분히 치료가 되는 그런 대장암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기 대장암을 사전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해서 국소절제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근치적 절제술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임상적인 과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조기 대장암이 국소적 절제술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조직 검사나 시술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근치적 절제술로 가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기 대장암의 국소절제술과 근치적 절제술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 요인이 시술 전에 암 침륜도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임파절 전이 여부를 어떻게 예측하느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10년도 대한의학회에서도 실제로 대장암의 점막하에 국한된 아주 조기 대장암의 경우 침륜도의 깊이가 깊지 않고 병변의 일괄 절제가 가능하며 국소적 임파절 전이 소견이 없을 경우에는 종양 부위만 절제를 해도 충분히 치료가 된다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기 대장암의 침륜도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장 내시경의 병변의 유관적 소견뿐만 아니라 뭐 색소 혹은 확대 대장 내시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화상 강조 이미지, 그러니까 MBI라는 이렇게 단파의 파장으로 병변을 평가하는 그런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변 하에 식염수나 이런 특정한 액체를 주입을 해서 부양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부양 테스트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도 되고요. 그리고 내시경 초음파나 MRI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조기 대장암에서 치료를 했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37세 여자 환자였는데 내시경 중 조기 대장암을 발견을 하였고 단순히 내시경적 용종 절제술만으로 치료가 됐던 사례입니다. 이 환자는 병원에 오게 된 동기는 항문에 돌출물이 있다고 해서 왔지만 실제로 이런 증상하고는 상관이 없이 대상 내시경상 항문연에서 한 20cm 되는 상방에 20mm의 유경성 종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병변 여러 가지 모양을 감안을 했을 때 조기 대장암의 가능성이 많았고 그래서 내시경으로 충분한 절제를 가지고 점막 절제술로 병변이 완전히 절제가 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SM1 그러니까 암 침륜도가 아주 상층에 국한된 암으로 확인이 되었고 다른 임파절 전이를 의심할 수 있는 다른 고위험 인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는 내시경적 절제술만으로 치료가 끝났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발이나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암은 이 경우에는 53세 남자 환자였는데 항문 출혈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대장 내시경 검사상 직장 구불결장에 한 2cm 크기의 척방 발육형 종양이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용종은 일반적인 내시경 절제술 방법으로는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변의 모양도 이렇게 어느 정도 침륜이 진행이 된 조기 대장암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테스트 결과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대장 내시경 점막 하방기술이란 특수한 시술로 병변을 온전히 절제를 하였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이 환자의 경우에도 상층암 SM1암으로 다른 고위험 인자가 없어서 내시경적 절제만으로 치료가 끝났던 환자입니다. 그 이후 정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했지만 재발 등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조기 대장암의 의심병변인데 내시경으로 절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륜도가 이렇게 심층 침륜 소견을 보여서 근치적 절제술로 전환을 했던 경우입니다. 68세 여자 환자였고 타 병원에서 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을 했던 환자입니다. 내시경 검사상 간망곡부에 한 2cm 크기의 척방 발육형 종양이 있었고 실제로 병변은 어느 정도 심층 침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지만 내시경적 절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점막하 방리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 종양은 온전히 다 절제가 됐고 하였지만 침륜도가 SM2로 SM2는 저희가 조기 대장암에서 침륜 정도를 저희가 1000마이크로까지를 SM1이라고 그러고요. 그 이상 깊이로 침륜을 한 것을
이제 SM2, SM3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SM1 이상, SM2부터는 근치적 절제술을 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험 인자는 없었지만 이 사람은 침연도가 실제로 근치적 절제술의 대상이 되어서 다시 이 정식으로 근치적 절제술을 계획을 하고 수술을 복강경 우결장 반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수술 후 조직병변을 확인한 결과 다른 위험 인자는 없어서 이 환자는 최종적으로 병기 1기 병기로 평가가 되어서 다른 수술 후 보조적 항암 치료가 필요 없이 정기적 추적 검사만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발 등 이상 소견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자는 초기에 그 내시경 시술 시 이렇게 쉽게 내시경을 절제를 할 수 없는 아주 큰 4, 5cm 크기의 병변이었지만 조직 검사에서 선종으로 나왔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종에서 먼저 확인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했고 그리고 점막하 박리술을 아니면 수술을 권고해서나 환자가 병원을 내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병변이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난 뒤 1년 뒤에 11년 뒤에 저희 병원으로 전원이 돼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실제 내원 당시 내시경 소견으로는 진행성 암으로 평가가 되었고 병변이 조직 검사했던 부위 주변으로 해서 궤양성 병변을 보이면서 심층 침륜을 시사하는 소견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을 기획을 하고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한 결과 선암으로 확인이 되었고 실제 근치적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복강경 우결장 반절제술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 최종 조직 검사 결과는 SM1 암으로 아주 상층 침륜이 된 조기 대장암이었습니다. 다른 임파절 전이가 없었고 위험 인자도 없어서 실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되돌이켜 보면 이 환자는 이렇게 근치적 절제술을 하지 않고 곡색 절제술을 해도 충분히 치료가 되는 환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함으로써 거기에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면 그 조직 검사 한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병변의 그 유착이 발생하면서 실제로 내시경으로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할 수 없이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과한 치료를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환자는 63세 남자 환자로 진행성 하행결장암으로 진단됐던 환자입니다. 타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시행하고 대장암을 확인이 돼서 전원이 됐던 환자는 있는데 검사 결과 항문연에서 50cm 상방에 3cm 크기의 궤양성 종모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선암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CT와 복부 CT와 흉부 CT를 확인한 결과 타장기에 전이가 없는 하행결장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수술은 복강경 저하결장 반절제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최종 조직 검사 결과 임파절 전이가 없는 2기 A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장암에 있어서 2기 A까지는 보조적 항암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이후 정기적 검사만 하게 됩니다. 근데 2기 B부터는 이렇게 수술 후에 보조항암 치료를 하는 게 권고안입니다. 수술 후 추적 검사에서 복부 CT와 흉부 CT 등으로 확인해 본 결과 특별히 재발이나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치료 전 과정을 요약을 해보면 이 환자의 경우 대장 내시경으로 진행성 대장암을 확인하였고 조직 검사에서 순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CT 검사에서 타장기에 전이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복강경 절제술을 시행을 하고 2기 A로 평가돼서 다른 보조적 치료 필요 없이 추적 검사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6번째 경우에는 타장기에 전이 소견이 없는 좀 더 진행된 스테이지 3의 진행성 S결장암이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출혈과 배변의 잔변감 이런 증상 때문에 병원에 와서 내시경 검사를 시행을 했고 대장 내시경상 S결장 부위에 경향을 동반한 경향성 종모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선암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복부 CT와 흉부 CT를 확인했는데 타장기에는 전이가 없는 S결장암으로 진행성 S결장암으로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수술은 복강경 전방절제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임파절 전이가 되어 있는 스테이지 3C로 평가가 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 보조적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환자는 수술 후 8일째 특별한 합병증 없이 정상 퇴원을 하였고 퇴원 후 2주째부터 폴폭스 6라는 보조적 항암요법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약 6개월간 12차례에 걸쳐 항암제 투여를 시행을 하였고 그 이후 특이소견이 없어서 정기적인 추적 검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3기암의 경우 추적 검사는 첫 3년간 한 3개월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그 이후 2년간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추적 검사는 종양 표지자, 흉부 엑스레이, 그다음 복부 흉부 CT,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 이 환자의 전체 치료 과정을 보면 암으로 진단을 받고 바로 수술을 시행을 했는데 수술 기간은 한 8일에서 10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이후 6개월간 보조적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하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만을 시행했고 지금까지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직장암의 경우에는 결장암과는 치료의 결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는 검진 목적으로 시행한 대장 내시경 검사상 항문연에서 9cm 상방에 한 3cm 크기의 종모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종모를 평가 결과 확인한 결과 조기대장암의 소견을 보이기는 했지만 조기대장암에서도 심층 침륜 등 내시경으로 절제를 할 수 없는 소견을 보여서 바로 수술을 결정을 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조직검사에서 선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술은 복강경 저위전방절제술을 시행을 하였고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SM3로 그러니까 심층 침륜이 된 조기대장암이었습니다. 다른 임파절 전이는 없어서 최종 병기는 1기 직장암으로 수술로 치료가 끝났습니다. 다른 보조적 치료가 필요 없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환자는 타장기 전이 소견이 없는 진행성 직장암의 사례입니다. 이 환자는 항문 출혈과 변실금으로 최초 병원을 내원을 하였습니다. 82세 여자였는데
실제 직장 수지 검사상 항문열에서 한 3cm 상방에 한 2.5cm 크기의 종물로 촉재가 되는데, 실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을 해보니까 항문연 한 4cm에서 8cm의 아주 길이가 긴 궤양성 종물로 근위부 직장에서는 직장을 거의 360도를 차지하는 궤양성 진행성 직장암이었습니다. 역시 조직검사에서 선암으로 확인이 돼서 다른 CT, 이 복부와 흉부 CT 등을 확인을 해서 타장기의 전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역시 CT 소견에서도 굉장히 긴 크기의 아주 크기가 큰 직장암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렇게 암의 침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직장암의 경우에는 직장 초음파, 그 다음에 MRI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직장 초음파에서도 직장 감막층 임파절 종대가 3개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였고, 직장 MRI에서도 직장 주변에 임파절 전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임파절 전이는 실제 수술 근치적 절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임파절전이어서 이제 이런 경우는 원격 전으로 평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선행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선행 방사선 치료는 국소적으로 진행된 암에 대해서 선행 방사선 치료를 함으로써 실제로 암의 크기나 그리고 침륜도를 이렇게 축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선행 방사선 치료는 단기 방사선 치료와 이제 장기 방사선 치료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장기 방사선 치료는 한 30회 정도, 수술 전 30회 정도 해서 한 달 반, 한 6주 정도의 치료 기간에 걸리게 되는데, 단기 선행 방사선 치료는 5일간 5회만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기관에서는 이 두 가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실제로 임상 연구를 시행을 해봤었고, 그 치료 결과에 있어서는 두 방법에 큰 차이가 없어서 저희 기관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최근에는 단기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도 실제 단기 선행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했고, 방사선 치료 후 7 내지 8주 후에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후 수술 직전에 이렇게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복부와 복부 CT, 직장 MRI 등 반응 정도를 평가했을 때 현격하게 종양이 이렇게 축소가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MRI 소견에서도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든 직장암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면 원격 전이가 되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우려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실제로 방사선 치료를 치료의 기본적인 직장암에 대해서는 선행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이 환자에 있어서도 간이나 폐 등 전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실제 내시경 소견에서도 실제 굉장히 크게 자리를 하고 있었던 직장암은 거의 다 괴사돼서 없어지고, 병변에 있었던 부위에 이렇게 궤양성 염증성 조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제 암이 완전 관해돼서 암이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가 그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환자는 수술을 궤양성
병변이 남아 있고 있어서 실제로 수술을 시행을 하고 조직 검사 결과 이게 남아 있는 잔류암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수술은 항문연하고 아주 가까워서 실제 그 직장암의 원위부가 항문 입구에서 한 4cm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술은 복강경 초저희 전방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게 항문의 관략근은 보존을 하고 하는 수술식으로서 수술 후에 항문 기능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지만 그렇지만 항문을 보존할 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에 이 수술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동안 이 수술의 경우 수술 후 문화부 협착이나 누출 등의 그런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아서 보통 수술할 때 회장루를 만들고 그 문화부 누출이나 이렇게 협착의 위험도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런 회장루는 보통 수술 후에 한 3개월쯤 뒤에 복원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 환자의 최종 조직 검사 결과는 잔류암이 없어서 연기로 평가되었지만 실제 병기는 저희는 수술 방사선 치료 전 병기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 고령으로 수술 후 보조적 항암 치료가 오히려 손실이 더 많을 걸로 판단을 하고 보조적 항암 치료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3개월째 해장루 봉합술을 시행을 하였고 해장루 봉합술 시행 직전에 평가 내시경에서 실제로 수술한 부위가 거의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이쁘게 잘 아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이 환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환자는 타장기 전이 소견이 없는 항문간에 위치한 진행성 항문 직장암의 경우입니다. 이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암 자체가 항문강 자체를 다 침륜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항문을 보존을 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환자는 사실 이제 병원에 2016년에 내원을 했는데 항문 출혈과 항문 바깥으로 돌출된 종물이 있어서 이렇게 병원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실제 내원하기 한 4년 전에 문경 개인에 의해서 그 항문 주위에 종물이 있어서 경항문으로 종양 절제술을 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그때 선종으로 나왔지만 그 이후 2015년도 2년 지나서 그 부위에 종물이 재발한 걸 확인하였고 조직 검사 결과 직장암으로 확인이 돼서 전원 조치가 됐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였으나 이 환자가 실제로 병원을 내원을 하지 않았고 실제 1년 뒤 저희 병원으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원 당시 환자는 항문 바깥으로 종물이 돌출이 되어 있었고 출혈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면서 잔병감 때문에 환자는 많이 괴로워했었고 내시경 검사 결과 종물이 아주 큰 종물이 항문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직장에도 거의 한 7, 8cm 정도 되는 아주 큰 종물이 직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복부하고 흉부 CT 검사를 해본 결과 참 운이 좋게도 이 환자는 실제로 암을 한
최소한 2, 3년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장기 전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소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질 후벽까지 침륜을 하고 있었고 주변 조직을 많이 침륜을 해서 이분은 항문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음파하고 MRI 소견에서도 같은 소견을 보였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도 먼저 선행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고 8주 뒤에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직전에 방사선 치료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복부 CT와 MRI 검사를 했었고, 실제로 방사선 치료 후에 크기가 확연히 줄어드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폐 등, 간이나 폐 등에 전이된 소견은 없었습니다. 내시경 검사에서도 원래 자리하고 있었던 큰 종물은 거의 대부분이 괴사돼서 없어지고 궤양성 병변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초음파 소견에서도 궤양성 병변이 보였지만 실제로 암이 있었던 부위와 질 후벽과 경계가 불분명하여 질 후벽을 그걸 보존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은 항문을 다 없애는 복강경 복회음부 절제술을 시행을 하였고, 수술 시 질 후벽도 같이 동시 절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문이 없어졌으니까 S결장루 영구 X결장루 조성술을 시행을 해서 이제 장루를 통해서 변을 보게 되는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후 최종 조직 검사 결과는 2기 A로 임파절 전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도 사실은 수술 후 보조적 항암 치료를 하는 게 타당하지만 나이가 많은 고령으로 실제로 보조적 항암 치료에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항암 치료는 생략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환자는 병원에 수술 후 한 2년째 병원을 최종 내원을 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내원하지 않았고, 이후에 2021년도에 3년도에 다른 이유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이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전체 치료 과정을 보면 실제로 항문 주변에 초기 대장암이 선종으로 있었고, 이제 그게 치료가 부적절하여 나중에 암으로 다시 거기에 재발을 하였고, 그리고 재발된 뒤에도 치료 시기가 늦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주변 장기까지 절제를 하는 그런 아주 이제 험악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타장기 전이는 없어서 충분히 근치적 절제술로 치료가 되었고, 이후 암 자체 암으로 인한 재발이나 이런 이상 소견 없이 잘 지내다가 안타깝지만 이제 다른 이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다발성 간진을 동반한 폐쇄성 직장 구부혈증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65세 남자 환자인데 변이 가늘어져서 병원을 내원을 하였고, 당시에 환자는 배변 횟수도 증가하고 출혈도 되고 복부에 가스도 많이 차며 체중 감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만 보더라도 이 암이 굉장히 진행이 됐다는 것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었고, 실제 혈액 검사도 그 출혈로 인해서 빈혈이 헤모글로빈 5.8로 아주 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혈까지 진행을 하게 됐고, 내시경 검사 결과 항문에서 한 10cm 상방에 항문 대장이 거의 막힌 궤양성 종모를 확인하였습니다. 내시경이 암 때문에 좁아져서 내시경을 진입이 불가능하였고, 조직 검사 결과 선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부와 흉부 CT를 확인해 보니 간에 다발성 간 전이암을 동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폐에는 전이 소견은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 보통은 우리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원바람 자체가 거의 폐쇄되어서 제대로 변을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먼저 대장암에 대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이제 간 전이암에 대해서는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간 전이암도 굉장히 다발성으로 실제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절제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실제로 건강에서는 3개 이상은 절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데 이제 3개 이상에서 수술을 할 수 있더라도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3개 이상 여러 개 있더라도 제거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수술적 절제를 해주는 게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다발성 전이가 있더라도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복강경으로 하트만 술식을 시행을 했었고 실제 조직 검사 결과 다른 임파절 전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간 전이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4기암으로 최종 평가되었고 수술 후에 유전자 검사 후 고식적 항암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항암 치료 3회 투여하고 나서 평가를 해본 결과 전이암의 크기가 확연히 줄어들어서 간 전이암에 대해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9월 달에 간 전이암에 대한 복강경 세기절제술로 다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때 간 전이암 6개를 제거를 하였고 그다음에 수술 후 다시 고식적 항암 치료를 9회 시행을 하였습니다. 고식적 항암 치료 종료 후에 평가했을 때 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암 치료는 종료를 하고 추적 검사 중에 5개월 뒤에 폐 전이암이 확인이 되어서 그 이후에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였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전체 대장암, 결장암과 직장암에 관한 치료의 종류들을 해보면 여러 가지 아주 초기암의 경우 충분히 내시경으로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수술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진행 정도에 따라서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표적치료 등을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토탈 네오 어주먼트 세라피라는 개념, 수술 전 통합 치료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합을 해서 수술 전 치료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치료법이 도입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행된 직장암을 대상으로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전체 대장암의 치료의 모식도를 보면 제자리 암종이나 아주 상층에 국한된 암인 경우 국소적 절제술의 대상이 됩니다. 국소적 절제술은 내시경 치료를 해도 되고 경학문으로 국소적 절제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심층 침류 SM2 이상 침륜이 된 결장암이나 직장암의 경우에는 근치적 절제술의 대상이 되고 근치적 절제술 후 이 결장암의 1기와 2기 A까지는 수술만으로 치료를 끝냅니다. 근데 보조항암 치료가 필요 없고 결장암의 2기 B 그리고 3기부터는 수술 후에 보조적 항암 치료를 6개월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직장암의 경우에는 보통 이 초기 대장 직장암의 경우에는 앞에 치료 원칙을 따르지만 진행성 직장암의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선행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 선행 방사선 치료 후 종양이 축소시킨 후에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보조적 항암 치료는 방사선 치료 전에 임상 병기를 기준으로 보조적 항암 치료를 6개월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장기를 전이된 대장암의 경우나 재발암의 경우에는 보통은 선행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항암 치료의 반응 정도에 따라서 절제술을 수술적 절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적 절제 후에도 일정한 기간 고식적 항암 치료는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조기 대장암과 진행성 대장암의 치료 방향을 설정을 하는 데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조기 대장암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임파절 전이와 암 침륜도를 사전에 어떻게 정확히 평가를 하느냐가 전제가 됩니다. 이런 조기 대장암을 치료를 위해서는 그 내시경을 시술한 시술자가 종양 제거술의 다양한 방법에 숙련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종양의 침륜도 평가에 대한 거기에 관련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조기 대장암이 의심되는 병변은 함부로 시술을 부주의한 조직 검사나 이런 함부로 시술을 하면 안 됩니다. 해서 만약에 절제연에 암세포가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면 근질적 절제술로 가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불필요한 이제 오버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장암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 위험률이 증가합니다. 50세 이후에는 그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대장암은 대장용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용종을 내시경으로 제거를 하면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장암의 치료는 다양하고 발견 시기와 발병 위치 및 진행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대장암의 치료는 초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치료가 단순해지고 효과는 극대화되며 당연히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발견 시 원격 전이가 되었거나 수술 후 또는 수술 후 또 재발하더라도 완치의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이 대장암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암의 치료는 단순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는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진행된 타장기에 전이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직장암 수술의 경우 장루를 달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직장암 환자가 장루를 달게 되는 건 아닌지, 혹시 일시적인 장루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례 10가지 경우의 사례들을 보여준 중에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루를 다는 경우는 대부분 보통 이제 이렇게 직장암 경우이고요. 그러니까 결장암에도 장루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그 문합 부위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는 수술자가 장루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 중 안에 굉장히 염증이 심하고 바로 잊기 힘들다고 할 때 그럴 때 장루만 빼고 밑에는 이제 병변은 절제를 하지만 장을 잊지 않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하트만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직장암 수술 후에 이제 초저희 전방절제술이나 이런 경우 장루를 다는 경우에는 보통 일시적 장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술 후 문합 부위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문합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보통은 한 3개월에서 뭐 6개월 정도의 그 장루를 복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복회원부 절제술이라는 수술은 아예 항문을 없애는 수술입니다. 이거는 장루는 당연히 장루를 만드는데 이거는 영구적인 장루입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대장암 수술이 부담이 되지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70대 후반이나 80대에서도 수술을 많이 하는지,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대장암의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수술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치료가 끝나고 수술 후 얘는 몸의 상태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수술을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가장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뭐 항암 치료,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등이 있지만 그건 수술을 하지 않고 하는 거는 수술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대안의 치료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만으로 암을 완전히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연을 시킬 수는 있기는 한데, 그래서 나이가 70이나 80대가 됐다 하더라도 다른 심장 기능이나 폐 기능 상태가 수술에 크게 그러니까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요즘은 과거처럼 이렇게 개복 수술을 하지 않고 거의다가 이렇게 최소 침습 수술로 복강경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80, 90이 되더라도 수술 후 크게 무리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잘 회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대장암 수술을 시행한 최고령자가 103세였습니다. 다음, 46세 175cm 55kg 몸무게 남자입니다. 23년 12월쯤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직장종의 용종 제거를 3개 했고 조직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1년 뒤에 재검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종 제거하면 무조건 1년 뒤에 다시 오라고 하는지요. 현재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직장의 용종이 암으로 진행되는데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용종을 저희가 내시경하면서 용종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적 기간은 용종의 개수, 그 다음에 크기, 그리고 그 조직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면 그 용종의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선종성 용종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선종의 경우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게 이제 크기가 크고 또 조직 중에서도 뭐 톱니형 선종 아니면 뭐 상피내암 나 이런 이형성이 좀 진행된 경우에는 이렇게 바트게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3개를 뗐다고 했는데 3개 중에 용종의 크기가 뭐 얼마나 됐고 이제 조직 병변이 어땠는지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아마 뭐 크기가 크지 않았다면은 아마 실수라고 한 3년 뒤에는 내시경을 다시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용종의 크기가 1cm 이상이 되고 큰 게 있었다면 시술하고 1년 뒤에 다시 내시경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보고 만약에 없다면 그 다음에 한 5년 뒤 검사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한 지금 2년 6개월쯤 됐다면 지금쯤 아마 다시 내시경을 해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여러 많은 질문이 있는데 다 답변을 못 해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저기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 답변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장암은 실제로 여러 종류의 암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온순한 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완치를 못 하더라도 그 생존율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굳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암들이 꽤 있고요. 최근에 그런 암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주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제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 답변을 못 해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기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